12월의 새벽 5시, 서울 동작구의 작은 카페 앞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상가 건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52살 카페 사장 김수진. 수진의 아침이라는 작은 카페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5시 반이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원두를 갈고 청소를 하고 빵을 준비했어요. 6시가 되면 출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습관이에요. 저는 밝게 웃으며 아메리카노를 내렸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결혼한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함께 키운 자식이 없었다는 게 맞았습니다. 저녁 9시 폐점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잠갔어요.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빈집, 혼자 사는 원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니, 사진이 아니라 병원 팔찌였습니다. 35년 전 그날 받았던 그 팔찌. 김수진 산모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플라스틱이 세월의 발에서 누렇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제가 엄마였다는 증거. 35년 전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7살. 너무 어렸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께 고백했더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당장 입양 보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미혼모 시설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혼자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12월 3일 딸을 낳았습니다. 단 한 번 안아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은지야. 제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아이를 데려갔어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클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요.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빈팔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35년이 흘렀어요. 매년 12월 3일이 되면 케이크를 샀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혼자 초를 켜고 혼자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매년요. 35년간요. 은지야, 잘 크고 있을까? 중얼거렸어요. 행복할까? 건강할까? 엄마 생각할까? 아니, 생각 안 할 거예요. 은지는 저를 모르니까요. 저도 은지 얼굴을 몰라요. 단 한 번 갓 태어났을 때만 봤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중얼거렸죠.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너무 어렸어. 키울 수가 없었어. 매일 밤이 이랬습니다. 35년간요.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 말 못했어요. 과거 이야기를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자식 안 가져도 돼.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말해줬죠. 하지만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딸이 있다는 것.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제 딸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카페 일로 하루하루를 견뎠죠.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했어요. 만나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35년째 같은 후회를 안고요. 35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는지요. 1989년 봄,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7살. 평범한 여고생이었어요. 그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19살 대학생이었죠. 학원에서 알게 됐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친절했어요. 사귄 지 석 달 됐을 때였죠.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날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가을이 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이상했죠. 약국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 임신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이 임신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연락이 안 됐어요. 집 전화, 호출기, 학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거였어요. 한 달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죠.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눈치챘습니다. 너, 혹시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임신? 내가 감히. 어머니는 울었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쩌면 좋아. 당장 입양 보내. 낙태는 늦었으니까 낳기만 하고 바로 입양 보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닥쳐.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 하나 없이요. 입고 있던 옷 그대로요. 며칠간 친구 집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미혼모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거기서 10명 정도의 임산부들이 함께 지냈죠. 모두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5살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30살이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였어요.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선생님께 연락도 못했어요. 부끄러웠으니까요. 시설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밥을 주고 잠잘 곳을 줬어요.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상담사가 말했어요. 입양을 보내는 게 아기한테도 좋아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클 거예요.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17살이 어떻게 키워요? 돈은 있어요? 집은? 일은? 상담사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일도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입양 보내세요. 그게 아기를 위한 거예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3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죠. 10시간을 고생했어요. 딸이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딸, 제 딸이요. 한 번만 안아봤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은지야, 엄마야.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려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기 얼굴에요. 시간 됐어요. 상담사가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안 돼요. 정 붙으면 안 돼요. 아기가 멀어졌어요. 제 팔이 비었습니다. 입양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줄 수가 없었어요. 빨리 하세요. 양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김수진. 상담사가 서류를 가져가려는데 다시 불렀어요. 잠깐만요. 네. 아기.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 부모님께서 지어주실 거예요. 제가 지어도 되나요? 서류에 남겨도. 상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적으세요. 전달해 드릴게요. 입양 부모님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은지. 예쁜 이름 하나라도 주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 순간 제 딸이 아니게 됐습니다. 병원 문을 나섰어요. 12월의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빈 팔로요. 그때부터였어요. 평생의 후회가 시작된 게요. 시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18살부터 혼자 살았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은지야, 어디 있어? 잘 크고 있을까? 엄마 생각할까? 아니, 생각 안 하겠죠. 은지는 저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 없이요. 같은 해 12월 서울 동작구 작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카페 하나. 간판에는 은진의 카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박은지 35살입니다. 이 카페 사장이에요. 오전 11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어요. 창업한 지 1년 됐죠. 사실 저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안정적인 직업이었죠. 하지만 1년 전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카페를 하고 싶어요. 입양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은지야, 선생님 그만두고 안정적인데?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제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입양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65살과 63살. 평생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저는 10살 때 알았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야. 우리가 너를 입양했어. 10살 아이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엄마는요?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부모야. 너를 정말 사랑해. 울었던 것 같아요. 며칠간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부모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입양 보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 마음 상할까 봐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교사가 됐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30살이 넘어서부터 더 궁금해졌습니다. 내 뿌리는 어디일까? 3년 전 결심했어요. 입양기관에 찾아갔습니다.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이름은 김수진이에요. 출산 당시 17살이었고요. 17살이요? 네, 미혼모였어요. 연락처는 없네요. 35년 전이라. 만약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교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죠. 정오가 됐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창업 자금으로 대출을 5천만 원 받았거든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어요. 손님이 적으면 적자였죠. 요즘 계속 적자였습니다. 은지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저녁 5시쯤 됐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커피 맛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골목 안쪽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적었어요. 카페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때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일어나서 카운터로 갔습니다. 손님은 메뉴판을 보더니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요.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겼죠. 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손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죄송해요. 부끄러웠습니다. 1년 했는데도 아직 서툴렀어요. 손님은 커피를 받아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하지만 또 올까요? 커피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밤 9시 폐점 시간이 됐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15만 원. 임대료도 못 낼 금액이었죠. 아,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탔어요. 피곤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이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친엄마는 뭐하고 계실까? 나처럼 힘들게 살고 계실까? 만나고 싶다는 생각할까? 아마 안 할 거예요. 35년이나 지났는데 저를 잊었겠죠.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닮았을까요? 성격은 어떨까요? 왜 나를 보냈을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았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언젠가 친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했으니까요.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요. 오전 9시 병원 진료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52살 건강관리를 해야 할 나이였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가요? 위에 종양이 보이네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날부터 일주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시경, CT, 조직 검사, 모든 게 두려웠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초기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기예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는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충격이었어요. 암이라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나 죽는 건가? 초기라고 했지만 무서웠어요. 수술한다고 다 나을까요? 재발하면 어떡하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은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본 적도 없는 얼굴인데 갓 태어났을 때 단 한 번 본 그 얼굴.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동안 35년간 생각만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왜 이제 와서? 라는 말 들을까봐.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찾아보자. 어떻게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입양 친부모 찾기, 입양기관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35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을 찾고 싶은데요. 네, 방문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낡은 건물이었어요. 35년 전 그때 그곳이었죠.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김수진 씨 맞으시죠? 1989년 12월 3일 출산. 네, 맞습니다. 딸 이름은 박은지입니다. 은지? 네, 어머니께서 입양 서류에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입양 부모님께서 그 이름이 예쁘다고 그대로 사용하셨네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내가 지은 이름을 써주신 거예요? 네, 드문 경우지만 가끔 있어요. 친모가 지은 이름을 존중해서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양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라는 이름, 제가 유일하게 줄 수 있었던 선물, 그걸 받아주셨어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김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박은지 씨가 3년 전에 친부모 찾기를 신청하셨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은지가? 네, 친부모님이 찾으시면 꼭 연락주세요라고 신청서에 쓰셨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셨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은지가 나를 찾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저만 그리워한 게 아니었어요. 은지도 저를 연락처 드릴게요. 담당자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길거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종이를 봤습니다. 전화번호, 은지의 전화번호,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지만 끊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세요, 나는 내 엄마야. 너무 갑작스럽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었어요. 일주일간 매일 그랬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끊고, 들었다가 끊고, 결국 전화는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박은지, 여러 개가 나왔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SNS 계정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웃고 있었죠. 이게 은지일까?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은지네 카페, 카페? 더 찾아봤어요. 카페 소개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작은 카페입니다. 카페 오픈 1주년. 사진이 있었어요. 카페 내부 커피,
그리고 웃고 있는 은지. 카페를 하는구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카페를 해요. 은지도 카페를 하네요. 혈연이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기했어요. 카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동작구. 제 카페에서 멀지 않았어요. 찾아가 볼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손님으로 정체를 숨기고 가는 거예요. 은지를 보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친해지면 언젠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오후 카페 주소를 들고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내 딸을 보는 거야.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진의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들어가도 될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 은지가 있었습니다. 제 딸이요. 35년 만에 본 제 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5년 만에 보는 제 딸이었습니다. 키는 160cm쯤 됐을까요? 날씬했어요. 짧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얼굴을 봤습니다. 눈, 코, 입 모두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데 친근했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은지가 카운터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게 내 딸이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은지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손놀림이 조금 서툴렀어요. 저도 처음엔 저랬지. 미소가 나왔습니다. 커피가 완성됐어요. 은지가 가져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가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저는 커피를 받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은지가 만든 커피야. 컵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 맛은 괜찮았어요. 조금 쓰긴 했지만요. 은지를 봤습니다. 카운터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 딸이야. 살아있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어요. 실감이 났죠. 정말 컸구나. 갓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제 팔에 쏙 들어올 만큼이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어요. 카페도 운영하고 교사였다가 카페를 시작했다고 SNS에서 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나랑 똑같네. 저도 여러 일을 하다가 카페를 시작했거든요. 혈연이구나 싶었죠. 1시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진작 다 마셨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은지를 봤어요. 손님이 한두 명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렸어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죠. 착하게 자랐구나. 입양 부모님이 잘 키우신 것 같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못해준 걸 대신 해주신 거니까요. 그때 은지가 이쪽을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네. 커피 다 드셨는데 계속 앉아 계셔서요.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눈물을 훔쳤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커피가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커피 맛은 별로 기억도 안 났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서툰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와주세요. 네, 그럴게요.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했어요. 4,000원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는데 손이 떨렸어요.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죠. 아, 은지가 주워줬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손이 스쳤어요. 은지 손이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카페 앞 골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내가 너희 엄마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나는 내 엄마야라고 하면 어떡해요. 천천히 친해지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에 앉아서 또 울었어요. 옆 사람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웠죠. 내일 또 가야겠다. 은지를 또 보고 싶었습니다. 35년 만에 만났는데 1시간만 본 게 아쉬웠어요. 내일도 가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은지가 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왜 울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어요. 은지야, 꼭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중얼거리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은진의 카페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야지.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제 카페를 직원에게 맡겼어요. 잠깐 볼 일 있어서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볼 일이 아니라 딸을 보러 가는 거니까요. 버스를 탔습니다. 심장이 또 두근거렸어요. 은진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은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봤어요. 어제 손님이시네요. 네. 커피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단골 되시는 거예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도 웃었어요. 단골, 매일 와도 될까요? 내 딸 카페니까요. 네. 그럴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은지가 커피를 내렸죠. 이번엔 어제보다 나았습니다. 거품도 적당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은지를 봤어요. 오늘은 손님이 어제보다 적었습니다. 2시간 동안 3명 정도 왔을까요? 은지가 카운터에 기대서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손님이 너무 없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겠구나. 그때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은지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에스프레소를 너무 오래 추출했는지 쓴맛이 강했나 봐요. 손님이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쓴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은지가 당황했어요. 손님은 투덜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은지가 다시 커피를 내렸죠. 이번엔 괜찮았나 봐요. 손님이 마시고 나갔습니다.
은지가 카운터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속상한 것 같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카운터로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직 서툴러서. 카페 연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실수가 많아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손님도 카페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카페예요. 10년째요. 은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라니. 그냥 오래 했을 뿐이에요. 대박.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대화가 시작됐어요. 손님 적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는 골목 안쪽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적죠. SNS 홍보를 해보는 건 어때요? 아, 그렇구나. SNS? 그리고 메뉴판도 중요해요. 너무 복잡하면 손님이 고르기 힘들어요. 저희 메뉴가 20개나 돼요. 5개 정도로 줄여보세요. 시그니처 메뉴 몇 개만요. 은지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감사해요, 선배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수진이에요. 저는 박은지예요. 알아요.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아, 맞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뻤어요. 수진 선배님, 내일도 와주세요. 조언 더 듣고 싶어요. 네.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은지와 대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슬펐습니다. 선배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엄마라고 불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제 카페 수진의 아침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했어요. 은진의 카페는 정오부터 밤 9시까지 했죠. 시간대가 딱 맞았습니다. 제 카페 문 닫고 은진의 카페로 가면 오후 3시쯤 됐거든요. 매일 오후 3시쯤 은진의 카페에 갔습니다. 수진 선배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커피 마시러 왔어. 감사해요. 처음엔 손님으로만 있었어요. 하지만 은지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은지가 커피를 내리다가 실수를 했어요. 우유를 쏟았죠. 아, 당황해서 닫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카운터로 갔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선배님. 아니에요, 제가 해볼게요. 우유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스팀을 이용해서요.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각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거품이 곱게 나와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한번 해봐요. 은지에게 시켜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하지만 금방 따라했죠. 오, 됐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선배님. 그날부터 조금씩 가르쳐줬습니다. 원두는 이렇게 보관하면 신선하게 유지돼요. 메뉴판은 이렇게 디자인하면 보기 좋아요. 손님 응대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은지는 똑똑했어요. 한 번만 알려줘도 금방 배웠죠. 역시 내 딸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진의 카페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SNS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지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배님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 만났어요. 오후 3시쯤 가면 은지가 반겼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오셨네요. 응, 커피 마시러 왔어.
하지만 이제 그냥 손님이 아니었죠. 폐점 후 함께 정리도 했어요. 선배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 나도 카페 하니까 익숙해. 선배님, 카페는 어디 있어요? 동작구에 있어. 여기서 멀지 않아. 다음에 놀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은지가 웃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은지가 말했어요. 선배님, 왠지 엄마 같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네, 편해요. 친엄마는 못 봤는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헤어지는 길,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같아요. 은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은지야, 나는 정말 내 엄마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더 친해져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은진의 카페로 갔어요. 이제 일상이 됐죠. 제 카페를 오후 2시에 닫고 버스를 타고 은지에게 갔습니다. 거의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은지도 기다렸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오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줬어요. 응, 오늘 뭐 어려운 거 있어? 네, 오늘 새 메뉴 만들어 봤는데 맛 좀 봐주세요. 은지가 라떼를 내렸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요. 한 모금 마셨어요. 오, 맛있는데? 정말요? 응, 거품도 부드럽고. 잘했어. 와, 선배님 덕분이에요. 은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카페 손님도 늘었어요. 한 달 전엔 하루에 10명도 안 왔는데 이제 30명쯤 왔죠. SNS 홍보 효과도 있었고 커피 맛도 좋아졌으니까요. 선배님,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잘 됐네. 계속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예요. 아니야, 은지 씨가 열심히 한 거지.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8시쯤 됐어요. 손님이 줄어드는 시간이었죠. 은지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선배님, 잠깐 앉으세요. 제가 커피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살게. 아니에요. 매일 와주시는데 한 잔 드려야죠. 은지가 라떼를 만들어줬어요. 정성스럽게요. 하트 모양 라떼 아트까지 그렸습니다. 와, 어때요? 예쁘죠?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했어. 라떼를 마시며 봤어요. 은지가 카운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9시가 됐어요. 폐점 시간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은지가 문을 잠갔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도와주실 거죠? 그럼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컵 씻고 테이블 닦고 바닥 쓸고 이제 익숙했습니다. 한 달간 거의 매일 했으니까요. 정리를 마쳤습니다. 밤 10시쯤 됐어요. 은지가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휴, 오늘도 피곤하네요. 그래도 손님 많이 왔잖아. 맞아요. 좋은 일이죠. 은지가 웃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둘만 있는 공간이었죠. 은지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가족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가족? 네, 남편분이랑 자녀분.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 떠났어. 자식은 없고. 아,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야, 괜찮아.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응,
그래서 요즘 은지 씨 보러 오는 게 즐거워. 저도 선배님 오시면 좋아요. 정말 엄마 같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엄마 같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지 씨는 가족 어떻게 돼? 제가 물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요. 근데 은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입양하거든요. 숨이 멎었습니다. 입양? 네. 10살 때 알았어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친부모님은 못 봤어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랬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양 부모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진짜 부모님처럼요. 그래서 전 행복하게 자랐어요. 잘 됐네. 근데 가끔 궁금해요.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은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3년 전에 입양 기간에 친부모 찾기 신청했어요.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적었죠. 그랬구나. 근데 아직 연락 없어요. 아마 안 찾으시나 봐요. 은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지 씨, 괜찮아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긴 해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럴까요? 응, 분명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배님도 혹시 잃어버린 가족 있으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응, 있어. 그렇구나.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모르게요. 미안해. 괜히 슬픈 이야기에서. 아니에요, 선배님.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선배님, 언젠가 그 가족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응, 고마워. 손을 놓았습니다. 더 잡고 있으면 울 것 같았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일어났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선배님. 응, 내일 봐. 네, 내일 또 와주세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12월의 밤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여기 있어. 엄마는 널 찾았어. 말해야 해. 이제 말해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은지도 저를 찾고 있었어요. 3년 전부터요. 다음에 말할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였습니다. 은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사랑했어, 은지야. 속삭였습니다. 평생 사랑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친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보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죠. 편지를 써보기로 했어요. 은지에게.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나는 내 엄마야. 35년 전에 너를 낳았어. 너무 갑작스럽죠. 미안해. 키울 수 없었어. 변명 같아요. 1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한 줄도 못 썼습니다. 종이를 구겼어요. 편지로는 안 돼. 직접 말해야 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미워하면 어떡하지?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면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이 왔어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커피를 내리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미안, 내가 다시 만들게. 오후가 됐습니다. 오늘도 은지에게 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할까?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고민하다가 결국 갔습니다. 은진의 카페 문을 열었어요. 선배님, 오늘도 오셨네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죠. 응, 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지만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은지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잠을 못 잤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고민이 있어서. 무슨 고민인데요? 말해야 할까요? 은지 씨. 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네. 무슨 말인데요? 중요한 얘긴데. 아직은. 은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선배님, 혹시 아프신 거예요? 병원 가보셨어요? 응. 병원은 다녀왔어.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암 치료는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울었죠. 비겁해. 나 너무 비겁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말하려다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입양 기관이었어요. 여보세요. 저 김수진인데요. 박은지 입양 부모님 연락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연락해서 동의 받아야 해요. 네,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김수진 씨, 은지 씨 어머님께서 통화 원하신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 입양 어머니요. 여보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은지 친어머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35년 만에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입양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은지를 낳아주셔서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은지를 잘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은지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희 딸이에요. 네, 알아요. 은지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다고. 은지가. 그랬어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양 어머니가 말했어요. 은지가 3년 전부터 친어머니를 찾고 싶어 했어요. 궁금해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은지한테 말씀하실 거죠? 네.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아니에요. 은지는 기다렸어요.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리고 김수진 씨. 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만나면 같이 밥 먹어요. 저희도 뵙고 싶어요. 네. 꼭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셨죠.
이제 말할 수 있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준비를 했어요. 35년간 모아둔 편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쓰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요. 병원 팔찌도 넣었어요. 은지가 태어났을 때 받은 그 팔찌, 그리고 통장도 넣었습니다. 35년간 모은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요. 은지에게 줘야지. 가방을 메고 나섰습니다. 오후 3시 은지네 카페 앞.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꼭 말한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지가 밝게 웃었어요. 선배님, 오늘은 안색이 좋으시네요. 응, 오늘은 좀 나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계속 은지를 봤죠. 저녁이 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밤 9시 폐점.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은지가 문을 잠갔죠. 선배님, 오늘도 도와주실 거죠? 응. 함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정리가 끝났습니다. 밤 10시. 은지가 앉았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님. 은지 씨. 네.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35년간 숨겨온 진실을요. 할 말이 있어. 은지가 저를 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배님.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지 씨,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카페에 온 게 우연이 아니었어. 은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뜻인지. 나는 너를 찾아온 거야. 저를요? 가방에서 병원 팔찌를 꺼냈습니다. 35년 된 낡은 팔찌요. 이게 뭐예요? 은지가 팔찌를 봤어요. 1989년 12월 3일. 병원 팔찌야. 은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12월 3일. 제 생일. 응, 내 생일이야. 팔찌를 은지 손에 쥐어줬어요. 김수진 산모. 이게. 은지가 팔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선배님, 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야, 나는 목이 메었어요. 나는 35년 전에 너를 낳았어. 뭐? 라고요? 은지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카페에 울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은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진짜야. 나는 정말 내 엄마야.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35년간 너한테 쓴 편지들이야. 보낼 주소를 몰라서 보내지 못했어. 편지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은지가 편지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통을 꺼내서 펼쳤어요. 은지에게. 오늘 내 첫돌이야. 엄마는 케이크를 샀어. 혼자 초를 켰어. 미안해. 보고 싶어. 사랑해. 은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매년 썼어. 내 생일마다. 또 한 통을 꺼냈어요. 은지에게. 10살이 됐구나. 학교는 잘 다니니? 친구들은 많니? 엄마는 궁금해. 보고 싶어. 미안해. 은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정말 미안해. 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35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살이었던 것,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남자친구가 도망간 것, 부모님이 반대하신 것, 집에서 쫓겨난 것, 미혼모 시설에 간 것, 돈이 없었던 것, 선택권이 없었던 것, 모두 말했어요. 17살이었어. 키울 수가 없었어.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어. 상담사가 말했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클 거라고. 은지가 울면서 들었습니다. 낳고 단 한 번 안아봤어. 따뜻했어.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쥐었어. 목이 메었어요. 은지야, 그게 내 이름이야. 내가 지어준 거야. 입양 서류에 적었어. 떨리는 손으로. 은지가 울고 있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써주셨어. 내가 준 유일한 선물을 받아주신 거야.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응, 은지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름 하나뿐이었어. 그것도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입양 부모님이 존중해 주셨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35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매년 12월 3일 케이크 샀어. 혼자 촉혔어. 혼자 불렀어. 생일 축하 노래. 은지가 울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암 진단받았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래서 결심했어.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암이요? 초기야. 괜찮아. 치료 잘 되고 있어.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너 연락처 받았어. 내가 3년 전에 친부모 찾기 신청했다고. 그 말 듣고 울었어. 너도 나를 찾고 싶어 했다는 게.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없었어. 거절당할까봐. 그래서 SNS로 찾았어. 카페 한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손님으로. 응, 정체 숨기고 왔어. 한 달간 매일 널 보고 싶었어. 테이블에 통장을 올려놨어요. 이거 35년간 모은 거야. 3천만 원. 내 거야. 내 생일마다 조금씩 모았어.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은지가 통장을 받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미워할까봐.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할까봐. 은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제 내 입양 부모님께 전화했어. 허락 받았어. 괜찮다고 하셨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엄마가 알아요? 응.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하다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편지들을 봤어요. 팔찌를 봤어요. 통장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은지야, 나는 널 사랑했어. 평생을 사랑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일어나서 은지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지가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지야,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은지야, 제발 내일 다시 얘기해요. 은지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야, 깨진 컵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편지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팔찌가 있었어요. 통장이 있었죠. 하지만 은지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너무 늦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1시가 됐어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죠.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또 울었어요. 거절당한 건가? 다시는 못 보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35년 만에 만났는데, 한 달간 행복했는데, 이제 끝인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은지한테 전화할까요? 하지만 못했어요.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 그 말만 믿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은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커피를 내리다가 실수를 또 했죠. 사장님, 오늘 정말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직원이 걱정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일찍 닫을게. 오후 1시에 카페를 닫았어요. 은진의 카페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은지 목소리였어요. 은지야. 나야. 네. 선배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미안해. 너무 놀라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갑자기 말해서.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응. 어디서 볼까? 카페로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진의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지가 있었어요. 혼자 앉아 있었죠. 왔어요. 응.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커피 2잔을 가져왔어요. 마셔요. 고마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하나도 못 잤어요. 나도 계속 생각했어요. 편지 다 읽었어요. 팔찌도 받고요. 통장도. 응. 그리고 입양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어? 괜찮대요. 만나도 괜찮다고. 오히려 잘 됐대요. 눈물이 났어요.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 평생 궁금했어요. 친엄마가 누군지, 왜 나를 보냈는지, 나를 사랑했는지. 은지야, 어제 답을 들었어요. 17살이었다는 거, 어쩔 수 없었다는 거, 평생 후회했다는 거. 은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힘드셨겠어요. 응, 17살이면 어렸잖아요. 저도 17살 때 생각해봤어요. 아기 키울 수 있었을까? 못 키웠을 거예요. 은지야. 그리고 35년간 매년 편지 쓰시고 케이크 사시고 돈 모으시고 저를 생각하셨다는 거 목이 메었습니다. 은지가 일어났어요.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았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응? 엄마. 이제 만났으니 됐어요. 은지야.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은지가 물러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근데 엄마, 신기해요. 뭐가? 우리 둘 다 카페 하잖아요. 혈연인가 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앞으로 자주 봐요, 엄마. 응. 매일 볼 수 있어. 그런데 엄마. 응? 입양 엄마 아빠도 만나주실 수 있어요? 소개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감사드려야지. 다음 주 은지 집에서 만났습니다. 입양 부모님이었어요. 65살 어머니, 63살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떨렸어요. 어서 오세요.
입양 어머니가 반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은지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입양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죠. 은지를 낳아주셔서요. 은지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우리 딸이에요. 입양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네, 알아요. 은지 정말 잘 자랐어요.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앞으로 자주 보죠. 우리가 은지 친엄마를 뺏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은지 엄마는 두 분이세요. 그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넷이서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엄마가 둘이에요. 그러게. 입양 어머니도 웃으셨죠. 우리 은지 행복하겠네.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매일 오후 3시 은지네 카페로 갔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죠. 엄마, 오늘도 왔어요? 응, 딸 보러 왔지. 손님들이 놀랐어요. 사장님 엄마세요? 네. 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카페 하세요. 10년 경력이세요. 와, 대박. 함께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후에 와서 도와줬죠. 커피 만드는 법, 손님 응대, 경영 노하우. 은지 카페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은지가 잘하는 거지. 석 달이 지났어요. 제 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엄마 암 완치됐어. 정말요? 엄마, 축하해요. 이제 오래 살 수 있겠다. 당연하죠. 우리 평생 함께 해야죠.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은지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카페 확장할까요? 확장? 네. 엄마 카페랑 합치면 어때요? 더 큰 곳으로 이사 가서. 좋은데? 이름도 바꿔요. 엄마와 딸의 카페. 웃음이 났어요. 그건 좀 그런데. 다른 이름 생각해보자. 그럼 수진과 은지의 카페는요? 좋아. 다음 달 새 카페를 열었습니다. 더 넓은 곳이었어요. 동작구 큰 길가에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진과 은지의 카페. 오픈날 손님이 많이 왔어요. 입양 부모님도 오셨고요. 제 카페 단골들도 왔습니다. 은지 카페 단골들도 왔죠. 축하합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35년 늦었지만. 괜찮죠? 응. 이제 만났으니까. 평생 함께해요, 엄마. 그래. 평생. 해가 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죠. 입양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인사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갈게요. 두 분이 정리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은지가 배웅했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컵 씻고 테이블 닦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행복해. 너무 행복해. 저도요. 엄마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은지 만나서 다시 살게 됐어. 정리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12월의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엄마, 추워요. 빨리 가요. 그래.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35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은지야.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